안녕하세요. 수학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수리 나형 문제 3점짜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능력평가를 열심히 푸셨는데 이제는 올라가는 예비 고3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볼 테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쉬운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되고 본인이 어떤 개념을 놓쳤는지를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파악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4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 두 그림은 두 함수 fg를 나타낸 것이다. 함수 f와 함수 g가 지금 나와 있고 질문이 뭘 물었냐면 g 합성 f1이에요. 자, 뭐가 나왔느냐? 합성함수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합성함수를 푸는 방법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g 합성 f의 x라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g의 fx죠. x부터 뒤에서부터 f를 따라오고 다시 그 값을 g를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이 묻고자 하는 g 합성 f의 1이니까 얘는 g의 f를 먼저 따라올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뭘 구해야 돼요? f1 값을 찾아야지. 1에 대한 함수 값을 찾았더니 5로 갔어요. 아, 그럼 f1 값은 5로 갔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가 뭘로 바뀌었냐면 이번에는 g5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5에 대한 함수 값을 쫓아가라는 얘기죠. 자, 5를 g라는 함수를 가지고 봤더니 누굴 쫓아가느냐? 9를 쫓아갔죠. 그럼 우리가 찾는 g5 값은 9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3점짜리 문제는 합성함수를 알고 있는지, 함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낸 문제예요. 자, 이번엔 5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5번 문제를 가봤더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여집합일 확률은 3분의 2라 그랬고 A 여집합, 교집합, B일 확률은 4분의 1이다. 문제가 뭘 물었느냐? A 합집합 B의 확률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먼저 봤더니 A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순서를 다시 한번 바꿔보면 B 교집합, A 여집합 다시 보면 B 차집합 A죠. 자, 그 얘기는 B 차집합 A일 확률이 4분의 1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A 여집합이 나와 있죠? A 여집합을 가지고 우리 뭘 구할 수 있느냐? A 확률을 구할 수 있지. A는 어떻게 구해? 1에서 A 여집합을 빼주면 되겠죠. 결국 A 확률은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그림으로 A, B가 있다면 PA 확률이 3분의 1이고 B 차집합 A가 4분의 1이다. 자, B 차집합 A는 바로 여기를 나타내죠. 얘가 B 차집합 A고 A는 여기가 바로 A예요. 그럼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A 합집합 B가 바로 뭐냐? 요 두 개를 더한 값이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합집합 B는 A에다가 B 차집합 A를 더했다고 볼 수 있죠. A는 3분의 1이고 B 차집합 A가 4분의 1 두 식을 더한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제죠.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5번에서 뭘 물었냐면 확률을 구하는데 우리가 집합하고 연계를 시켜서 A 합집합 B를 여기 나와 있는 집합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6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묻고 있냐면 명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6번 문제를 봐보면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는 x는 a라 그랬고 q는 3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2는 0이다. 자, 질문이 뭐라고 있냐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p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양수 A의 값을 물었어요. 선생님이 명제 파트를 해주면서 많이 얘기했던 거죠. 자, P가 주어예요.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라 그랬어. 그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주어는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줬겠죠. 그죠? 그럼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자,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면 집합으로 또 들어간다면 진리집합 PQ를 보면 역시 화살표 방향을 맞춰서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자, P이면 Q니까 P가 뭐냐? X는 A야. 자, 그러면 X가 A이면 뭐가 성립해야 되느냐? Q에다가 대입한 3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2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A에 대한 동무한 계산을 해주고 A제곱을 구해놓고 A 값이 나왔지만 질문은 양수를 물었으니까 우리가 찾는 A 값은 4가 됩니다. 이렇게 6번 문제는 명제에 대해서 질문을 묻고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요 말을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충분 조건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7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7번 문제 함수 fx는 x-3분의 k 플러스 1이고 이거에 대해서 자, 뭐가 나왔느냐? 역함수가 나왔죠? f 역함수의 7값이 4다. 그랬을 때 상수 k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함수 f가 여기 있는 x값을 내가 y로 보내요. 그럼 y는 누굴 따라왔느냐? 함수 f를 따라왔어. y는 fx란 얘기야. 자, 역함수는 뭐야? 이걸 거꾸로 보내는 거죠. y에서 x로 보내는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나타내요. 자, 그 얘기는 x는 누굴 따라온 거냐 하면 역함수의 y 값을 보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두 식을 한번 다시 봅시다. y는 fx고 f 역함수의 y는 x란 얘기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기 쉽게 하려면 함수라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옆으로 넘긴다면 이항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정식을 배울 때 이항을 시키면 부호가 바뀌죠. 여긴 함수야. 함수를 내가 이항시킨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f를 넘겨봤더니 f가 뭘로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부호가 바뀌는 게 바로 뭐냐? 역함수죠. f가 넘어가서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주어진 문제를 다시 보면 f 역함수의 7이 4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 있는 역함수가 넘어간다면 역함수 f 역함수가 넘어가니까 뭘로 바뀌겠어? f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7이고 7은 f의 4가 됐다는 얘기잖아. 문제가 바뀌었죠. f 4 값이 7이다. f x에다 4를 집어넣었더니 k 플러스 1이 7이란 얘기야. 우리가 찾는 상수 k 값은 6이 됩니다. 자, 7번 문제는 역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였어요. 자, 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8번은 fx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고 뭘 물었냐면 극한에 대한 개념, 좌극한과 우극한을 알고 있는지 내 문제예요. 자,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y는 fx가 그림처럼 나와 있다.
질문이 뭘 물었냐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에다가 빼기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해라. 자, 0 플러스면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우극한을 묻고 있어요. 자, 0보다 큰 쪽에서 가면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와. 누가? 이 fx라 그랬잖아. 그럼 fx를 0보다 큰 쪽에서 쫓아와요. 쫓아왔더니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y값이야. fx라는 건 y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y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 0을 향해 오고 있죠. 그럼 이 값은 0이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1-야. 1보다 작은 쪽이면 몇 쪽이죠? 그죠? fx니까 이 그래프를 봐야죠. 이 그래프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갔더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2라는 값으로 가고 있죠. 두 개의 값을 빼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찾는 값은 -2가 됩니다. 자, 8번 문제는 우리가 뭐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단골로 나오고 있는 좌극한과 우극한, 극한에 대한 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는 문제가 8번이에요. 자, 9번으로 갑시다. 문제가 기니까 표만 한번 제가 그려놔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문화체험과 생태연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고 각각의 체험활동을 선택한 학생의 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풀어나왔어. 자, 질문이 뭘 물었느냐?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임의로 얘가 선택한 한 명이 뭐라 그랬냐면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이래요. 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다. 뭘 묻고 있느냐? 조건부 확률을 묻고 있죠.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A 조건부 B라면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얘가 조건부를 그냥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조건부 문제가 표로 나와 있을 때는 쉽게 생각을 해요. 전체 200명을 생각해보지 말고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뭐라 그랬냐면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이래. 자, 그러면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은 몇 명이냐? 110명이에요. 전체 200명 중에 110명이야. 근데 200명을 생각하지 않고 생태 연구가 110명이라면 그 학생이 뭐다? 여학생. 그럼 생태 연구를 택한 110명 중에 여학생이 몇 명이냐? 50명이죠. 그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자, 요 사건을 A라고 놓고 이 사건을 만일에 B라고 놓는다면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얘를 이렇게 식으로 풀지 않고 표로 생각하면 어떻게 간단히 풀 수 있어? 110명 중에 여학생이 몇 명이다? 50명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간단하게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조건부대로 만일에 푼다면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전체 200명 중에서 생태 연구를 택한 학생이 110명, 얘가 PA고 A교이면 전체 200명 중에서 생태 연구도 하고 여학생인 한 명은 몇 명이냐? 50명이라는 얘기야. 얘가 원래 푸는 방법이야. 하지만 우리가 조건부 확률 문제가 표로 나와 있는 경우는 표 안에서 좀 더 쉽게 구해주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9번 문제를 한번 봐봤고요. 10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10번 문제는 무리함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10번 문제 함수 y가 나와 있고 y는 루트 4-2x 플러스 3이다. 이거의 역함수와 이거의 역함수 그래프와 누가 만났느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어떻게 만난다 그랬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뭘 물었냐면 실수 k의 최소값을 물었어요. 자, 무리함수 그래프도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무리함수 그러면 그리는 방법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무리함수 그러면 출발점 먼저 찾아야 되죠? 출발점 찾고 두 번째 방향 찾아주라 그랬어요. 무리함수 그려주는 방법이었잖아. 자, 그럼 주어진 문제를 봤더니 출발점 루트 안의 값이 0 되는 x는 2고 뒤에 있는 y값 3이야. 출발점은 2,3이야. 자, 방향은 부호를 본다 그랬죠? x 앞에 부호 마이너스 2 마이너스잖아요. 루트 앞에 부호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만일에 2,3이라고 놔요. 그럼 2,3을 출발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면 2사분면 방향이에요. 그럼 얘가 2,3을 기준으로 2사분면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그럼 그렇게 그렸을 때 만나는 y절편도 지금 나왔죠? 자, 여기는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값은 루트 4 더하기 3 5가 나오죠? 요 점은 5란 얘기야. 자,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역함수라 그랬어. 자, 역함수면 어떻게 그려야 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이 돼야 되겠죠. 자, 대칭이 돼야 되니까 y는 x에 대칭이 돼주려면 2,3이 먼저 어디로 와야 돼요? 3,2로 오겠죠? 3,2가 오면서 얘가 그대로 대칭 모양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림은 좀 이상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y절편이었던 0,5는 여기 대칭되니까 얘는 뭘로 바뀌냐면 5,0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직선들이 이 그래프와 몇 점에서 만나느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죠. 자, 그때 K는 뭐가 되느냐 하면 요 직선의 Y절편이야. 그럼 Y절편이 자, 그래프를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출발점을 지난다면 출발점을 지나서 얘가 이루어지는 점이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고 또 요 그래프와 접하는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럼 접하는 경우와 출발점을 지나는 요 사이를 지나야지만 얘는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실수 K의 최소라 그랬으니까 K는 여기서부터 위로 점점 올라가죠. 그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바로 언제를 구하라는 얘기냐? 출발점을 지날 때가 바로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출발점을 지나게끔 해서 얘가 지금 문제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출발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그래프가 최소값이 되게끔 얘가 지금 어떤 점을 지나가야 되느냐? 3,1을 지나간다 그랬지? 3,1을 지나가. 누가?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3,2라는 점을 지나야지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x, y 값 집어넣어서 y에 2, x에 3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가 찾는 k 값은
5가 나옵니다. 자, 10번 문제는 조금 이제 풀이가 길어졌죠. 여러분들이 무리함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지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11번으로 갑시다. 자, 11번 문제.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x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의 f의 n분의 2k의 값을 물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구분구적법을 할 때 구분구적법과 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찾는 문제지? 자, 이걸 풀려면 정적분의 정의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기억을 안 해주면 우리가 또 뭐 있어? 이걸 공식으로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공식으로 외워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있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정적분을 생각한다면 그냥 공식으로 풀어봅시다. 자, 주어진 문제를 공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배울 때 뭘 했느냐? 리미트의 시그마, 자, 리미트의 시그마는 뭘로 바뀌어요? 적분으로 바뀌죠. 자, 적분으로 바뀌는데 f 여기 주어진 식이 안에 있는 값이 n분의 2k이면 내가 n분의 2k라는 값을 x로 만일에 바꾼다면 얘는 뭐냐? 2라는 길이를 n분의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n분의 2를 dx로 바꿔줘서 0부터 2까지 어떤 fx가 뭔지 모르겠는데 fx가 주어진다면 요 fx를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라는 요 길이를 뭘 했냐면 n등분을 시키는 거예요. 자, n등분을 시키면 요거 하나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n분의 2가 되죠. 얘가 바로 가로의 길이죠. 가로의 길이는 n분의 2가 돼. 자, 그랬을 때 k번째 좌표는 여기 어떤 k번째 좌표는 n분의 2k가 될 거고 n분의 2k일 때 해당되는 요 y의 좌표는 f n분의 2k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직사각형을 구한다 그러면 세로를 찾아줘야 되겠지. 세로의 높이는 바로 f n분의 2k예요. 자, 공식인데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더 추가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얘가 뭘 맞추느냐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만들어서 구분구적법인 가로 곱하기 세로를 만들어서 얘를 n개를 더한 다음 그놈의 리미트를 취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주어진 식대로 우리가 만들어 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가로의 길이가 n분의 2인데 얘는 지금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이잖아. 그럼 주어진 식을 먼저 바꿔줘야 되겠지. 아, 얘를 내가 리미트에 시그마에 n분의 2로 바꿔줘야지만 식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 모양 가로 곱하기 세로인 구분구적이 만들어지죠. 그럼 n분의 1이 n분의 2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1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아, 2분의 1에 바로 요 놈이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죠.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 놈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최종 결론은 2분의 1에 fx가 뭐라 그랬냐면 4x 세제곱 플러스 x라 그랬고 그럼 요 4x 세제곱 플러스 x를 적분하겠죠? 적분 공식 기억해야 되겠죠? 부정적분 이거 적분하고 x 4제곱 x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얘를 구간 0부터 2까지 그럼 2분의 1에 2 대입해서 16 2 대입해서 2 이렇게 이 문제의 값이 나옵니다. 자, 11번은 여러분들이 풀었던 3점짜리 문제 중에서는 조금 많이 어려운 정적분과 구분구적분에 대한 관계를 찾아줘서 우리가 배웠던 구분구적분 모양을 정적분으로 변형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변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모의고사에서 나오지 않다가 요번에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문제에서 당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봐보면 함수 fx가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8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1이 얘가 x는 b와 x는 2 마이너스 2b에서 뭘 갖느냐 하면 극대가 이래요.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고 a는 0보다 크고 b는 1보다 크대요. 자, 뭘 물었냐면 극대를 물었어. 자, 그러면 극값은 무조건 뭘 찾아야 돼? 미분 f 프라임 값이 0 되는 값 중에서 극값이 나오죠. 얘는 지금 4차인 다항함수야. 4차인 다항함수라면 4차의 일반적인 모양은 우리가 W자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그죠? W자 모양으로 만드는데 얘가 지금 4차 함계수가 음수야. 그럼 다시 보면 얘는 거꾸로 W자 모양이니까 극대값이 당연히 몇 개가 생길 수 있느냐? 2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두 값에서 극대가 됐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값을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fx를 미분해요. 미분 공식도 기억해야죠. 요거 미분 다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미분하면 2x니까 16a제곱 상수항 미분하면 없죠? a제곱 x 상수항 미분 없고. 자, 그럼 이 식을 봤더니 공통인수 마이너스 4x로 묶을 수 있고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x에 x 플러스 2a x 마이너스 2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충 모양을 봐도 얘가 극값을 갖는 경우는 3개 값이 나와요. 극대 2개와 극소 하나인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지금 극값을 갖는 숫자가 뭐 있느냐? f 프라임이 0 되는 값은 x는 0이 있고 2a가 있고 마이너스 2a가 있죠? 자,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가운데가 0일 거고 첫 번째 시작값이 마이너스 2a일 거고 두 번째 값이 a일 거란 얘기야. 죄송해요. a가 아니라 세 번째 값이 2a가 되죠. 자, 근데 문제가 극대가 되는 값이 b랑 2-2b니까 자, b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b와 2-2b를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그냥 간단히 1보다 큰 숫자 2를 넣었다 그러면 얘는 2를 넣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보면 더 큰 값이 또 일단 작은 값 마이너스 2a일 때가 극대고 그럼 두 개 중에 작은 값이 누구냐? 2-2b야. 이 두 개가 같아야 될 거고 큰 값이가 2a이고 2a랑 b가 같은 값이 되겠죠. 결국 두 식에 대한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마이너스 2a가 2-2b라는 얘기고 2a가 b라는 얘기야. 그러면 b 자리에다가 2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계산시켜서 a 값을 구했더니 1이고 a가 1이면 b 값은 2가 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플러스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에서는 극값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냐, 극값은 언제 가질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낸 문제예요. 자, 이번엔 13번으로 가봅시다. 자, 13번은 뭐에 관한 문제냐면 정규분포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일단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표가 먼저 나와 있어요. z 값을 보면 자, 문제의 설명에서 필요한 걸 찾아봅시다.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는 자, 이제 뭐냐? 딱 시작할게.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를 묻고 있어. 그럼 이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x는 뭘 따라간다 그랬냐면 평균 180의 표준 편차 20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x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대.
평균은 180이라 그랬고 표준 편차는 20이야. 우리가 정규분포 그러면 m의 시그마 제곱이죠.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값. 여기 다시 해보면 평균과 분산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뭘 물었냐면 임의로 선택한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가 얼마나 그랬냐면 190g 이상이고 210g 이하다. 이거에 대한 확률을 물었다. 자, 그럼 뭐야? 정규분포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뭘로 바꿔야 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바로 표준화 과정이 있죠. 자, 정규분포의 표준화 과정 어떻게 구했느냐? Z는 시그마분의 x-m. 이게 표준화 과정 공식이죠. 자, 다시 얘기하면 주어진 x를 내가 z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시그마 값 20이라 그랬고 20분의 x 값 190 빼기 m 평균 180 x-m이고 똑같이 20에 x 값 210 평균 180이에요. 그럼 주어진 값을 계산을 해요. 20분의 10이죠? 20분의 10이니까 0.5가 될 거고 얘는 20분의 30이니까 1.5가 돼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0.5부터 1.5까지 표준 정규분포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표준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이 종 모양이죠? 자, 요 종 모양에서 0.5가 있고 1.5가 있고 요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1.5까지 값에서 0.5까지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0부터 1.5에서 0부터 0.5까지 값을 빼준다는 얘기야. 자, 1.5까지 값이 0.433이고 0.5까지 값이 0.1915예요. 요 두 값을 빼주란 얘기야. 두 개를 빼줬더니 거기 나와 있는 0.2417이라는 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객관식 문제는 표준 정규분포 그리고 정규분포부터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표준화 과정을 알고 있는지 그거를 질문하고자 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를 모두 다 한번 봐봤고요. 이번에는 한번 주관식 단답형 문제로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22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